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조직으로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의 개념과 구성,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세포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세포들이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그 집단을 형성을 하면 그게 바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직에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피 조직 보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몸 바깥쪽, 이렇게 몸 전체죠. 몸 전체의 속 그리고 겉면을 덮고 있는 가장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바깥쪽 표면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세포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막이 있을 테고, 그리고 안쪽에 여러 가지 조직 기관들이 있을 건데,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안쪽의 조직도 전부 상피 조직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피 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피 조직의 기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기능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거나 또는 기관을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을 통과하는 이제 그래서 물질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상피 조직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나 기관지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장에서 물질을 흡수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도 전부 상피 조직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피 조직에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피 세포가 한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단층 상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의 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층 상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에 따라서는 납작한 세포가 있어요. 이거를 편평 상피라고 하고요. 주사위 모양의 형태, 입방형인 거죠. 이런 것을 큐보이드, 입방상피라고 하고요.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포도 있습니다. 이거를 원주상피라고 한다. 원주상피세포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단층 상피 중에서도 여기는 층이 한 층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포 모양의 편평, 입방, 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 상피에도 마찬가지로 편평, 입방, 원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중층이라고 있는데 좀 이따 선생님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원주 상피가 주로 거짓 중층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행 상피는요, 방광에 있는 세포들, 상피세포 조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입방으로 있다가 이렇게 그 표면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평 상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변하는 그런 상피를 이행 상피라고 합니다.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 평평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그림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편평 상피가 이게 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편평한 상피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죠. 이런 상피를 단층 평평 상피라고 합니다. 이런 상피는 주로 어디에가 존재하냐 그러면 장막이나 가슴막, 림프관, 복막, hợp 박과리, 또 장액 분비 이런 곳에 존재하는데, 이런 상피세포는 이런 기관들 사이에 마찰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확산도 하고 또 여과를 시키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단층 입방상피입니다. 여기 단층 입방상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주사위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주사위 모양의 세포들이 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층 입방상피라고 합니다. 이런 단층 입방상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런 이제 세포 소기관이나 또는 어떤 특정 단백질의 물질을 분비하거나 특정 물질을 흡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단층 입방상피예요. 예를 들면 콩팥 세관이라든지 샘 분비관, 그다음에 뇌 맥락을기, 허파 이런 곳에 주로 존재하는 것이 단층 입방상피입니다. 콩팥 세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하겠어요. 네, 거기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원주상피네요. 단층 원주상피인데, 단층 원주상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 모양의 세포가 이렇게 한 층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층 원주상피인데 주로 어디에가 존재하냐 그러면 점액이나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세포에가 주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능동수성이나 또는 물질의 확산 할 때 이런 것에 주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단층 원주상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중층 원주상피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원주상피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또 이렇게도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중인지 단층인지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한 층인 거예요. 이렇게 끼워져 있고 좀 적은 것들이 끼워져 있는 거지,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한 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슈도라고 합니다. 슈도는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거짓 중층 원주상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 원주상피가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도관이나 귀관 등의 샘의 일부분 또는 코안, 코, 곁골 뭐 이런 곳에, 그다음에 인두, 기관지, 호흡기관, 통로 이런 곳에 주로 있고, 주로 여기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점액 분비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이 이제 먼지를 많이 쏘였거나 말을 많이 했을 때 가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점액을 분비해서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래를 이렇게 되돌아 나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호흡기관의 거짓 중층 원주상피들로 되어 있는 곳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중층 편평상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편평한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표피가 주로 이렇게 중층 편평상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편평상피도 훨씬 두껍죠.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죽은 세포예요. 여기 아래쪽에서 이런 세포들이 계속 분열해서 위로 올려갑니다. 그럼 제일 바깥쪽의 세포들은 이제 죽은 세포예요. 각질화된 세포고, 이런 것들이 아래쪽 세포를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독성 물질도 차단하고 또 수분 손실도 방지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목욕탕에 갔을 때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면 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중층 편평상피의 각질화된 죽은 세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층 입방상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입방상피는 주사위 모양이죠. 큐보이드 모양의 이렇게 세포들이 단층이 아니라 또 여기 위에 이렇게 세포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두 층 이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세포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땀샘이나 난포세포, 또 침샘 이런 곳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물질을 분비하거나 흡수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중층 입방상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원주상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2층 이상의 상피예요. 원주상피가 2층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젖샘이라든지 또는 후두, 그리고 남성의 요도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제 아주 좀 특별한 부분 상피고요. 분비, 보호,
그 다음에 뭐 약산의 흡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중층 원주상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행상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상피는 상피세포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이행상피라고 해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에서 조직이 늘어날 때 상피세포가 형태가 변해서 같이 늘어나는 형태에 맞춰주는 그런 세포들인 거죠.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방광 얘기할 때 오줌이 이렇게 많이 차이게 되면 방광이 늘어날 거잖아요. 방광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세포들이 납작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부피 변동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또는 점액물질의 이동 역할을 하는 그런 곳, 방광이나 요관, 이런 곳에 주로 있는 것이 바로 이행상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결합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결합조직은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조직들이 결합조직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주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렇게 분리하거나 또는 연결하는 그런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세포 바깥 바탕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탕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단백질, 섬유 또는 비섬유성 단백질이나 바탕질, 그리고 액체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구분하면 결합조직이 세 가지 형태의 결합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고유결합조직, 그리고 지지결합조직, 액체결합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유결합조직에는 성긴결합조직과 치밀결합조직이 있고요. 지지결합조직에는 연골, 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칫 결합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액체조직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혈액 림프예요. 혈액이 결합조직에 속합니다. 액체 결합조직에 속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고유결합조직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긴결합조직과 치밀결합조직이 있고, 성긴결합조직은 섬유는 적고 대신에 무형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근결합조직,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결합조직에는 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무형질은 대신에 적죠. 그래서 여기에도 악교결합조직과 치밀탄력결합조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결합조직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연골과 뼈인데, 연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분에 따라 다르죠. 유리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이 있고, 뼈에는 해면뼈, 치밀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결합조직에는 혈액과 림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조직의 기능은 이렇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 사이를 분리 또는 연결하고요. 몸을 지지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또 화합물을 저장하거나 충격 흡수, 단열할 수 있고요. 운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도 운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결합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조직을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고유결합조직에는 성긴결합조직, 그리고 치밀결합조직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성긴결합조직은 주로 그물 모양으로 된 바탕질, 그리고 액체 조직으로 채워져 있고요. 단백질 섬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성근 조직과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성긴 조직에는 주로 악교 섬유가 대부분이고요. 탄력 섬유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로 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긴결합조직이에요. 이렇게 이제 악교 섬유나 탄력 섬유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질로, 바탕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가슴입니다. 가슴에 보면 여기가 전부 지방이에요. 순전히 지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여기를 지방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밀 결합 조직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치밀 결합 조직에는 치밀 악교 결합 조직과 치밀 탄력 결합 조직이 있는데, 악교 결합과 탄력 결합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악교 결합 조직에는 악교 섬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질깁니다. 단단하고. 그래서 어디에 주로 있냐 그러면 힘줄이나 인대, 진피에 주로 있고요. 탄력 결합 조직은 많은 악교 섬유 사이사이에 탄력 섬유들이 존재해요. 일레스틴이라는 그런 섬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기면서도 부드럽죠. 그래서 성대라든지 또는 인대 중에서도 탄력인대라든지 또는 그 동맥의 큰 동맥들, 그러니까 혈압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형태를 변형하면서도 그 압력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치밀 탄력 결합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여기 근육이 뼈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텐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힘줄, 순 우리말로. 그래서 힘줄 같은 경우가 치밀 악교 결합 조직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성대에 이제 떨린 주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탄력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결합 조직을 보시죠. 지질결합 조직은 연골을 얘기를 해요. 연골에는 유리연골, 섬유연골, 그리고 탄력연골로 되어 있고요. 유리연골은 연골 중에서 가장 많은데요. 그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그 표면을 싸고 있는, 끝을 싸고 있는 연골이 바로 유리연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골고리, 코연골, 갈비뼈, 복장뼈 이런 것의 연결 부분에가 전부 유리연골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섬유연골은 힘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눌리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비끌리는 그런 이제 힘이 장력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곳에 섬유연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척추 사이 원반이에요. 디스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디스크. 그래서 그 척추 사이 원반이라든지 또는 무릎, 턱관절 이런 곳에 아주 질긴 그런 이제 연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유연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력 연골에는 탄력 섬유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한번 만져서 이렇게 구겨 보실래요? 그러면 구겨 보시면 다시 놓으면 다시 형태가 이렇게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연골, 이런 것들을 탄력 연골이라고 합니다. 후두덮개, 귀관 이런 곳에 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뼈 하겠습니다. 뼈는 무기물을 함유한, 그러니까 탈수미온이 주로 이렇게 침적이 되어 있는 결합 조직이 이제 뼈인 거죠. 뼈에는 치밀뼈와 해면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밀뼈는 아주 단단하게 공간이 없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무기질로 채워져 있는 뼈고요. 해면뼈는 중간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해면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골격계 할 때 선생님이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체 조직 하겠습니다. 액체 조직은 혈액과 림프예요. 혈액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혈관에 속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이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온 몸을 이렇게 수송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뭘 수송을 하냐 그러면 산소, 영양분 공급뿐만 아니라 세포에서 물질 대사 결과 나오는 노폐물까지도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바로 혈액인 거죠. 그래서 혈액이 중간에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할 때, 그래서 이거를 액체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림프도 마찬가지예요. 림프는 심장, 혈관 순환할 때 림프 순환까지 같이를 할 건데요. 림프는 혈액에서 걸러진 체액이 다시 이제 그 혈액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중에 림프 순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
되돌아오는 과정에 거기에서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그 항원 성분들을 전부 제거하고 뭐 세균이나 이런 그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주로 이 림프절에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체액이 이렇게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조직을 림프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근육 조직 하겠습니다. 근육 조직은 나중에 근육할 때 또 할 거예요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근육 조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수축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집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형태, 기작에 따라서 뼈대에 붙어 있는 뼈대 근육과 심장을 움직이는 심장 근육, 그리고 장이나 혈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민무늬 근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는 이제 근육의 뭐 구조나 또는 그 생리 기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뼈대 근육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무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 무늬 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육 세포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조직 해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늬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로에 무늬가 있다 그래서 가로 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대근은 가로 무늬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근육을 보면 여기는 민무늬 근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늬가 없죠, 가로 무늬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근육 세포가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 무늬근은 수의적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 조절을 하는 거죠. 수의적 조절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거예요. 자, 지금 듣고 계신 학생들 손가락을 3개만 펴보실래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접어야 되겠죠?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근육, 그러니까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수의적 근육. 예, 이것을 가로 무늬 근육이라고 합니다. 뼈대에 붙어 있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민무늬 근육 같은 경우는요,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장을 한번 좀 조여볼래요? 예, 조여집니까? 혈관을 조여보시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조직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제대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의적 조절, 여기는 자율신경계 조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장은 조절 기작과 근육 조직이 달라요. 근육의 형태는 가로 무늬 근육을 하고 있는데 조절 형태는 이렇게 민무늬 근육처럼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심장 근육은 중간 형태이긴 하지만 전혀 색다른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조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조직은 여러분들의 모든 내부의 그 근육의 움직임 또는 감각기관의 움직임 또 기타 여러 가지 항상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변화돼서 그걸 바로바로 원래의 생리 상태를 이렇게 되돌리는 아주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신경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와 척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경은 전부 말초신경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는 신경이나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라, 그러니까 이게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으로부터 중추신경계로 가는 그런 신경도 전부 신경조직이고요. 여기 중추신경계에서 근육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신경도 전부 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뇌와 척수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을 전부 말초신경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조직은 어찌됐든
수용기에서 중추신경으로, 중추신경에서 효과기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전도 능력이에요. 활동 전이를 보내는 전도 능력이 있는데 그 전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가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런 신경세포의 기능을 보조하는 세포들을 신경악교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포체예요. 세포체고 세포에는 당연히 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이 있고 이제 세포체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셀 바디라고 세포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독특하게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 여기 나와 있네요. 엑선 축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삭을 둘러싸서 여기 이제 그림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마리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있고 마리집이 없는 신경이 있어요. 그게 따라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교세포 같은 경우는 요 신경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데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악교세포가 있고 말초신경계에 존재하는 악교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신경악교세포는 바로 이 축삭 주변에 마리집을 생성하는 악교세포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특별히 이제 말초신경에서는 쉬반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교세포가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타 자세한 거는 신경생리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의 개념과 구성,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